우린 나가서 얘기해. 잠깐만요. 잠시 조사 좀 해야겠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이 여자의 노예였어요. 그렇게 김선녀와 이한량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가짜 무속인 행세를 하며 파렴치한 범죄를 일삼았던 김선녀. 현재 김선녀는 자신의 죄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이는 공범인 이한량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어렵게 이한량의 가족을 만났다. 오빠는 그때 막 돈 이런 것 때문에 딱 한 번 때렸던 거 왜 그냥 때렸다는 그것만 했어. 딴 거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안 했대. 얼굴한테 때린 것만 변호사한테 인정했대. 딸을 빌미로 협박해 3년간 돈을 빼앗고 상습적인 폭행과 강제 성매매 등으로 한 사람의 인권을 유린한 김선녀와 이한량. 법은 이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릴까? (3년간) 계속된 폭행은 형법 258조 상습상해죄에,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는 강간 등 상해치상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구형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이 말 자체에 대해서 그야말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범행 자체가 너무나 대단하고 엄청난 범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록을 봤을 때 느낀 거는 진짜 가슴이 먹먹한 느낌이었어요. 가슴이. 정말 씁쓸하네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반복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는지. 네. 사실 부모에게는 자식 문제는 정말 가장 약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식 문제를 빌미로 돈도 뜯어내고 뭐 이혼도 시키고요. 때리기까지 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나 싶네요. 정말 나쁘네요. 네. 죄목도 상습상해, 공갈, 추행, 무고, 성폭력 범죄. 네. 이게 뭐 10가지가 넘어요, 제목이. 죄의 경중을 따질 수 없겠지만 피해자들의 상태를 볼 때 이 중에서 가장 형량이 큰 죄는 어떤 걸까요? 네, 뭐 법에서 정해져 있는 기본 형량으로만 보자면요. 네. 성폭력 범죄의 처벌제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죄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장 형이 높습니다.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악의적인 면도 많고 또 가학적인 데다가 여러 가지의 죄에 해당하는 경합범이기 때문에 징역 12년으로 구형된 것 같습니다. 더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근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자신이 무속인임을 이용해서 저지른 범죄잖아요. 네. 굿판을 벌였는데 이게 네. 효험이 없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기다, 굿값을 돌려달라 뭐 이런 소송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굿이라는 것이 뭐 구체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굿을 하고 나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것이 굿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계약이나 약속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기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라서 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을 받거나 혹은 배상 책임을 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어떤 일이든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상식선을 넘는 거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네. 아무리 마음이 다급하고 애절하더라도 절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사건 만나보시죠. 반년 넘게 남편의 사망 신고를 못하고 있다는 의뢰인. 나하고 결혼 전에 혼인신고가 돼 있다는 거예요. 결혼했다고. 서류상으로는 그런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그렇다고 그걸 정리가 안 되면 상황식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사망 신고 과정에서 드러난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때문이라는데. 나하고 이중생활 했는데 이 소리가 말해주지 않냐. 근데 속고서 모르고 살았다 평생을. 모르고 속고 살지 않았느냐는 뜻으로 얘기를 할 때는 정말 더 화나요. 믿을 수 없는 현실. 평생을 함께 해온 남편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다니. 의뢰인은 저 세상으로 떠나버린 남편을 믿고 싶다. 결혼을 하고 40년을 함께 사는 동안 의뢰인과 남편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였다. 여보, 씻을 시간이에요.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이 3년 넘게 병원 신세를 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벌써 3년째인데 병원 지겹지도 않아요.